네, LG전자가 올해 전기차 충전과 메타버스 신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현금 배당을 확대하는 신규 주주환원책도 발표했습니다. 주총 현장에 다녀온 산업부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LG전자 주총 방식이 좀 새로워졌다고요? 맞습니다. LG전자가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연단에 각종 최고 경영진이 올라와가지고 주주들과 질의응답을 직접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열린 주총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네. 특히 이제 처음으로 미디어, 그러니까 언론한테도 이제 주총장을 주주뿐만 아니라 주총장의 문을 열어줬고 또 이사의 의장인 조주환 LG전자 사장뿐만 아니라 각 CFO나 CSO 이런 최고 경영진이 연단에 직접 섰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총은 마치 이제 주변 기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특히 주주들에게 봤을 때 어떤 주총장이 아니라 하나의 LG전자의 특별한 기업 설명회 같았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조주환 사장이 약 20분간 LG전자의 현재 사업과 이제 미래 신사업, 그러니까 미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각 사업 본부장들이 추가 설명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주주들과의 어떤 소통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존 LG전자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거 아닌가요, 이러면?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정부의 입김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총 방식을 우리나라 이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가지고 네.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라 이런 의무가 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환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G전자로서는 좀 더 기업 설명을 특별하게 해야 할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LG전자의 최근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다양하고 좀 변했기 때문입니다. LG전자가 우리가 생각할 땐 소비자한테 백색 가전 유명하고 TV, 올레드 TV 유명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좀 B2B 사업으로 많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의 소비자 가전제품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전장과 또 최근에 인수합병 이슈로 좀 뜨거워진 주제가 있죠. 그러니까 냉난방 공조, H백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LG전자가 신사업을 키우고 있는 전기차 충전 사업이 핵심 B2B 사업으로 거듭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 부문에서 이런 신사업 부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올레드 TV, 그러니까 TV 사업을 담당하는 HE 사업 본부 내에는 네. 광고 콘텐츠 사업이 새롭게 신설돼서 올해 매출도 벌써 한 1조 원 정도를 예상이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LG전자가 이제 하드웨어만 팔다가 이런 거는 시장성, 그러니까 재료비가 올라간다든지 물류비가 올라간다든지 하면 수익성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구독자를 많이 확보해서 수익성을 강화하는 이런 포트폴리오로 변해간다고 좀 생각이 되면 되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저커버그를 만나서 좀 관심을 받았던 기기가 하나 있잖아요. XR 사업도 이제 내년에 상용화를 지금 목표로 메타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하나의 신사업의 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현재 가장 규모가 어떻게 보면 사업 본부 내에서는 좀 작은데 BS 사업 본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전기차 충전과 로봇 솔루션 사업을 신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올해 1월에 이제 미국 텍사스에 전기차 충전 새로운 공장을 이제 신설해서 가동을 시작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신사업들이 빠르게 좀 조단위 규모로 사업 규모를 커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조사장이 이 열린 주총에 대해서 좀 개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했는데 지금까지 좀 주주 가치에 소홀했다는 것을 반성하는 계기라면서 부족했던 주주환원책 사업 전략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봐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작년에 최대 매출이었는데 주가만 보면은 약간 기울어져가는 배같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할 것 같아요. M&A 관련한 얘기가 마침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LG전자 같으면 주가가 작년 초에는 10만 원 이상을 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네. 이제 그때는 재료들이 많이 있었죠. 애플 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팬데믹 이슈 호황도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로봇 스타트업에 6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최대 주주 자리에 올라왔죠. 오늘 주총장에서 이제 가까운 시일 내로 새로운 인수합병, M&A가 또 있냐는 주주들의 질문이 당연히 좀 쏟아졌습니다. 조사장은 여기서 현 시점에서 어디에 투자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도 기존 사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인접 사업군을 모색하고 있다라면서 좀 힌트를 줬습니다. 조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상당히 JV라든지 M&A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이 최근에 넣은 지분 투자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M&A도 사실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경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시화되면은 어떤 형태든 소통을
네, 앞서 LG전자는 2030년까지 총 50조 원 규모를 투자를 해서 신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때문에 신규 투자 논의는 올해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써낸 LG전자인데 올해도 연결 기준 80조 원 이상의 매출은 달성할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네. 앞으로 현금 배당 좀 또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또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얼마나 늘린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LG전자가 사실은 뭐 가전업체다 보니까 네. 수익성이 매출에 비해서 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주 친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거고요. 먼저 이제 배당 성향을 기존에 보다 5%포인트 올린 25%로 상향을 하고요. 연 1회였던 배당을 이제 반기 배당을 신설해서 연 2회로 늘립니다. 또 지금까지 최소 배당금이 이제 100% 실적과 연계돼 있어가지고 실적이 좀 떨어지면 당연히 배당도 떨어지는 거였는데 여기에 좀 하한선을 둡니다. 그래서 연 최소 배당금을 1,000원으로 이제 보통 주당 이제 1,000원으로 하한선을 그린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앞으로 이제 배당액이 먼저 확정된 뒤에 배당 기준일이 설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먼저 배당액을 얼마 줄 것인지 투자자가 본 다음에 투자를 뭐 주주가 될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런 거 선택권을 좀 준다. 이렇게 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좀 발전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네. 산업일보 정재훈 기자랑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